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응축하고 있는 이더리움. 특히 현재 차트의 모습이 급락이 나왔었던 26년 1월과 5월의 흐름과 비슷해 또 큰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닐지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응축의 끝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움직임에만 집중하지 않고 현재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흐름과 앞으로 가격을 움직일 핵심 재료, 그리고 차트상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을 움직일 장기적인 재료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와 유동성 환경입니다. 지난 8월 7일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 지표를 보면 시장에서는 일자리가 8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2만 3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5월, 6월 고용도 기존 발표보다 크게 낮게 수정되면서 강했던 미국 고용 시장에도 조금씩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3.4%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6월에 3.5%와 비교하면 물가 상승률은 소폭 둔화된 모습입니다. 아직 연준 목표인 2%보다는 높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크게 내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 고용은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CPI 발표 이후 시장에서 예상하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42%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시장의 걱정은 추가 금리 인상이었지만 현재는 그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금리를 바로 내리고 코인이 상승한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장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이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간다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다시 이동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끝나는가, 그리고 유동성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가,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 자금과 스테이킹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사지 않고 ETF를 통해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욱더 나아가고 있죠. 8월 13일 보도를 보시면 피델리티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펀드가 보유한 이더리움 중 최대 100%까지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SEC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또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순보상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도 추진하고 있죠.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기간 상품이 가는 방향입니다. 기존 이더리움 ETF는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킹이 붙으면 이더리움을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올해 블랙록에서도 이더리움 가격과 스테이킹 수익을 함께 추정하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기반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면 이더리움은 가격 상승과 함께 스테이킹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결국 스테이킹 ETF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기관 입장에서도 이더리움을 장기간 보유할 이유가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과 RWA 시장의 성장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주식과 채권, 금이나 부동산 같은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RWA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더리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RWA 데이터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약 56%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돼 있었습니다. 또 올해 5월 기준 RWA 시장은 약 620억 달러까지 성장했고, 그중 이더리움이 약 33%의 점유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은행이나 자산 운용사가 채권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기 시작할 때 그 자산이 올라가는 도로 역할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중심에 있는 네트워크 중 하나가 이더리움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과 RWA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더리움이 현재 점유율을 유지만 하게 된다면 네트워크 사용량과 이더리움 자체의 필요성도 함께 커질 수 있겠고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미국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으로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 ETF의 스테이킹까지 더해지면서
기관이 이더리움을 보유할 이유가 커지고 있으며,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과 RWA 시장에서도 이더리움이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더리움의 장기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료를 바탕으로 실제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이제 월봉과 주봉을 통해 장기적인 가격 구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더리움은 장기 상승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중요한 저항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상승한다면 약 2,500달러, 천천히 상승한다면 약 2,370달러 부근을 첫 번째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기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과거 이더리움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됐던 구간을 보며 중기 스토캐스틱의 K선인 파란색 선이 D선인 빨간색 선을 위로 돌파한 이후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던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중기 스토캐스틱이 저점에서 올라오며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가격보다 늦게 움직이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122평선 지지 구간을 지켜주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한 달 안에, 천천히 상승한다면 두 달 안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현재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전 하락장에서는 62평선을 아래로 이탈했더라도 이평선 자체가 위쪽을 향하고 있어 이탈 구간이 트랩으로 작용했고 이후 가격이 상승하며 62평선을 다시 회복해 줬습니다. 반면 현재는 62평선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가격이 저항을 받아줬었고 22평선과 62평선의 데드크로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스토키스틱에서 상승 신호가 나와 주더라도 바로 신고가를 보기보다는 장기 이평선의 저항 돌파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상승이 빠르게 나와주게 된다면 22평선과 62평선이 만나게 되는 약 2,500달러 부근, 상승이 느리게 나와주게 된다면 하락 중인 이평선들과 피보나치 0.25 되돌림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370달러 부근에서 1차 저항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이 다시 신고가를 노리는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기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와 함께 2,37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에 장기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주봉에서는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 나타났던 신호들이 하나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항선인 22평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는 하락 추세선의 돌파입니다. 과거 2018년과 2022년 하락장을 보면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 만들어진 두 번째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졌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추세선을 이미 위로 돌파하며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주봉 22평선입니다. 직전 하락장을 보시면 22평선이 아래로 강하게 내려올 때는 가격이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었지만 이평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 이후에는 가격이 22평선을 돌파하고 이평선의 반향까지 위로 바뀌면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차트도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22평선의 하락 기울기가 강해 가격이 크게 저항을 받아주었지만 지금은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는 22평선을 위로 돌파하고 지지까지 받아주게 된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도 상승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봉 스토캐스틱은 중기와 장기 모두 위쪽을 향하며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RSI9에서도 가격의 저점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보조지표의 저점은 낮아지지 않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격은 더욱더 떨어졌지만 하락하는 힘은 이전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때문에 추세선 돌파와 스토캐스틱 RSI 흐름까지 같이 보게 된다면 현재 22평선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22평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가까지 급하게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 배열이 아직 아래쪽에 몰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평선의 순서는 20, 240, 120, 62평선의 순서로 옆배열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먼저 주봉 242평선이 앞서 월봉에서 확인했던 피보나치 0.25 되돌림인 2370불 부근에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락 기울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려오는 242평선을 돌파하더라도 월봉에서 확인했었던 2500달러 부근의 저항이 남아있고 그 위로는 주봉 62평선과
22평선과 122평선이 위치한 약 2,800달러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저항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주봉에서는 하락 추세선의 돌파, 22평선의 기울기 완화, 스토캐스틱의 상승 시그널, RSI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상승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2평선의 돌파를 시작으로 2370달러, 2500달러, 2800달러의 저항을 순서대로 넘어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 관점에서는 어디에서 진입하고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지 다음 목차에서 매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 매매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월봉 중기 스토캐스틱이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고 주봉에서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토캐스틱 상승 시그널과 RSI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나와주며 장기적으로는 하락보다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주봉 22평선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위쪽으로도 여러 저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확인하고 진입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진입 방법은 현재 저항인 주봉 22평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뒤 다시 내려왔을 때 22평선이 지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롱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22평선까지 돌파해주게 된다면 앞서 확인했던 추세선 돌파와 보조지표 상승 신호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장 전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돌파에 실패하고 가격이 다시 크게 눌려지게 된다면 현 지지선인 월봉 122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구간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현재 보고 있는 장기 상승 관점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월봉의 큰 박스권 하단인 1080불에서 보수적으로는 880불 구간까지도 조정이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과도한 레버리지, 과도한 비중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분할 진입을 통해 리스크를 낮추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 있겠으며 현재 보고 있는 목표가는 어떻게 볼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한 번에 크게 잡기보다는 저항 구간마다 나눠서 볼 예정이고요. 피보나치 0.25 되돌림과 주봉 242평선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2370달러 부근이 1차 목표가 구간이며 2차는 월봉 22평선과 62평선이 만나는 2500달러 부근, 마지막으로 3차는 월봉 22평선과 62평선이 만나는 2,800달러 부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의 가격대들은 저항선이 하반 기울기로 내려오고 있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구간들을 순서대로 돌파하고 지지까지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다시 이전 고점 그리고 신고가까지 노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입니다. 결국 장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이 몇 퍼센트 오르느냐가 아니라 주봉 22평선을 돌파하느냐, 그리고 2,370달러부터 2,800달러까지 이어지는 장기 저항들을 하나씩 넘어서는가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건들이 확인되는 동안에는 장기적으로 상승 관점을 유지하며 눌림이나 돌파 지지 구간을 이용해 롱 포지션 위주로 접근할 계획이고요. 차트를 계속 지켜보며 달라지는 장기 관점에 대한 꾸준한 브리핑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실전 노트방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꾸준한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으며 짧긴 하지만 이번 황금 휴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